자, 도형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도형을 분류하면서 내가 배우는 도형들이 어떤 도형인 건지, 또 그 각각의 도형들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고, 또 성질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내용서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자고요. 우리 제자들은 지금쯤이면 선생님 저 도형 잘 알아요. 삼각형도 알고 사각형도 알고 전 심지어 마름모도 알고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다양한 도형들 많이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도형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였고 또 그런 출발점으로부터 살펴보았을 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앞으로 다양한 단원에서 연결될 그러한 것들이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뭐냐면 도형의 기본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도형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 구성 요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점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 그리고 또 면, 그러다 보면 각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도형의 기본에 대한 다양한 도형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교점과 교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선과 선이 만나게 되면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났을 때 발생한 점, 만나서 생긴 점, 교점과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선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교선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이 공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교점, 교선 뒤에는 직선, 반직선, 선분. 우리가 이제 반듯하게 그어놓은 선 하나를 가리켜서 이것을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선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반직선에서 살펴본 내용이 직선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 주의해야 될 부분 또한 반직선을 살펴보도록 하고 또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어떤 때 선분을 이야기하고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기본, 교점과 교선, 직선, 반직선, 선분에 걸쳐서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분의 길이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또 더 나아가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용 설명하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두었다가 문제 상황에 적용해 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인 도형의 기본에서 도형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첫 번째는요, 바로 도형인데 그 첫 번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교환에 첫 번째 도형의 구성 요소, 도형의 기본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형의 기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구성하게 되는 그 기본 요소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점입니다.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 그거예요. 점 A, 점 B, 점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평면에서 평면 도형을 그렸을 때 다각형인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점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꼭지점을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평면 위에 점이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자, 점이 어떤 것인지 알죠? 너무나 쉬워서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점이 움직인 자리가 바로 선이 된답니다. 점이 움직여서 이렇게 점이 선생님 지금 이 점처럼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면 이게 바로 곡선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점선인데요. 모든 점들이 아주 그 옆을 연속하여 이어져 있어서 만들어진 곡선과 그 다음에 반듯하게 지나간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싹 모든 점들이 자기 자리에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만들어낸 직선. 쉽게 이야기해보면 반듯하게 그어진 이 직선은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들을 점으로서 표현하고 그 점들을 직선 위에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수직선이 됐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직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수직선 위에 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의 수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학기 때도 그랬고 정수, 유리수 자리에 각각에 해당하는 점을 표시하면서 그 점의 자리는 어떤 수의 자리다 라고 표시했듯이 모든 수들이 그 점으로서 각자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쫙 연속되어 그려져 있다면 그게 바로 수직선 해서 선은요 이렇게
점이 움직인 자리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면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빨간색 요 분필 하나가 직선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직선. 이러한 직선이 싹 움직인 거예요. 뭐라고요? 직선이 싹 움직였다고. 선이 움직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결국 얘는요, 선이 움직인 자리예요. 선이 움직인 자치, 선이 움직인 자리. 자,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 면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선이었다 그러면 그 선들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렇게 움직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선이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선이 반듯하게 움직이면 평면이 될 것이고, 선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면,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 A4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여러분들 좀 구불구불하게 움직인 걸 볼까요? 자, 선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면 이런 곡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기둥의 옆면과 같이 선이 굽어서 움직이게 되면 바로 곡면이 만들어지고, 그때의 평면과 더불어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도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 세 가지는요, 점선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도형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점선면. 그러면 이러한 도형을요, 다시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 2번.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그런 도형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도형의 종류로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가 종류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분류하게 됩니다. 분류를 하게 되면 기준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이 한 평면 위에 표현될 수 있느냐, 한 평면 위에 표현되지 못하는 도형이냐에 따라서 옳지, 첫 번째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하고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라고요?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하고.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그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평면 위에 그려낼 수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요. 한 평면 위에 그려낼 수 없는 도형, 입체 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3D라고 얘기하는 입체 도형을 보게 되면 앞, 뒤, 위, 아래로 막 툭툭툭 튀어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참치캔 통조림 같은 경우 보면 원기둥, 각 티슈가 보게 되면 육면체, 요런 내용들은 뭐 곡갈모자 같은 거 보면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초등 과정에서 도형의 분류를 했을 때 이것이 나머지 도형과 다른 도형을 골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이렇게 분류시켜서 구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면 도형이라고 하면 삼각형도 볼 수 있고 육각형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원도 평면 도형이죠. 한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평면 도형들 사이에서도 분류시켜 볼 수 있고요. 또한 입체 도형들 안에서도 우리가 각 기둥도 볼 수 있고 원 기둥도 볼 수 있으며 또 원뿔도 볼 수 있고 각뿔도 볼 수 있고 각뿔대, 이렇게 이제 한 평면에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입체 형태의 도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체 도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형의 분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한 내용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점선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직관에 의해 판단하건 선생님 설명에 의해서 비로소 이해했건 어떤 상황이든지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 키워드에서도 이야기했던 교점과 교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교점과 교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교점과 교선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떤 두 개의 직선, 어떤 두 개의 선이 만나게 되면, 자, 봐요. 요런 빨간색 선과 다음과 같이 파란색 선. 두 개의 직선이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런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교점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야만 교점이 생기는가? 그렇진 않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긴 요런 곡선이 있을 때 이 곡선과 또 다른 직선이 싹 지나가게 되면 그래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만나는 점, 곡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럼 선생님, 곡선과 곡선이 만나서도 교점 생기나요? 네. 교점이라고 하는 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죠. 단 직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는 한 개밖에 생길 수는 없지요. 교점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선생님, 선들 사이에서만 교점이 발생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평면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평면 하나를 싹 그려볼게요. 이런 평면이 하나 그려졌을 때 이 평면에 직선 하나가 뿅 하고 지나갔다라고 해보죠. 마치 종이 위를 어떤 직선이 싹 통과했다. 바늘이 통과했다 그러면 거기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직선과 면이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점선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면과 선이 만나서도 교점이 생기겠구나. 아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과 선,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로구나. 만나서 발생한 점. 무슨 점? 교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교선은 무엇인가요? 자, 교선에 대한 그림을 요 위에다 잠깐 그려볼까요? 교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입니다. 뭐라고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요것을 이제 우리 1학년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부를 준비합니다. 새하얗고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들어가서 보들보들 맛있는 두부 한 모를 이렇게 싹 준비를 해놓으면요. 이렇게 두부 한 모가 싹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퍼런 칼, 이렇게 생긴 칼. 자, 칼을 갖다가 싹 대볼게요. 시퍼렇게 생긴 칼날을, 손잡이.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발라서요. 빨간색 잉크를 발라서 그대로 갖다가 한번 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날을 싹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이렇게 손잡이 있는 부분과 해서 이쪽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발라서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칼날이라고 하는 칼의 면과 두부의 이 윗면이 만나서 만났을 때 두 개의 면이 만났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칼을 댔다가 딱 대면 요렇게 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게 바로 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그럼 선생님,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은 이렇게 항상 직선만 생기나요? 반듯한 선만? 그렇진 않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요. 만약에 둥근 원기둥 모양의 순두부를, 두부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선생님이,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 모양의 다음과 같이 밑면에 평행하게 싹 하고 선을 면을 하나 보내보면, 자, 칼날로 이렇게 싹 잘랐다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싹 숭 하고 잘랐어요. 그럼 여기 잘린 단면에 무엇이 생기냐면 다음과 같이 요렇게 생긴 면, 옳지. 여기에 테두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과 면이 만나게 되면 곡선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직선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이걸 뭐라고 한다? 교선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바로 뭐요? 도형의 기본인 점선,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도형을 구분해 보면, 분류를 해보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선과 선, 그 다음에 선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을 살펴보았으며, 면과 면이 만나서 발생하는 그러한 선, 바로 뭐? 네, 교선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교선에는 직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옳지, 곡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기둥을 잘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직선과 반직선 선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도형의 기본 요소도 배웠고 도형도 분류를 했고 교점, 교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직선, 반직선, 선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직선의 결정 조건 이렇게 나와요. 직선의 결정 조건. 과연 직선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몇 개나 되겠니? 라고 하면 이것도 요 점 A를 지나는 직선, 요것도 점 A를 지나는 직선, 요것도 점 A를 지나는 직선, 이것도 점 A를 지나는 직선. 정말 그어보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그어볼 수 있겠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말 무수히 많지만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안 생긴다? 한 개밖에 안 생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 직선 하나가 결정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로 딱 결정되려면 하나의 점만 주면 안 되고 동시에 지날 두 개의 점,
그래서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안 생긴다? 서로 다른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억지 부리는 제자들이 있어요. 점을 이렇게 이만하게 점을 찍어놓고 너 점 A고요. 너 점 B인데요. 선생님 직선 그으면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얇은 펜 준비해서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거 억지지. 왜 억지야? 이미 요 A'과 B'은 점이야 아니야? 점이 아니야. 원이야 원. 색칠된 원이야. 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통해서 선을 살펴봤을 때 바로 점이 움직인 자리가 뭐가 되니까? 직선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개의 점이 여러 개의 직선을 즉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 의해서 직선은 결정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직선의 결정 조건을 살펴보았으니 두 번째 내용으로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 A와 B를 동시에 지나는 반듯한 요 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직선 AB라고 얘기합니다. 직선 AB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직선 AB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점 A를 지나서 A의 왼쪽으로 점 B를 지나서 B의 오른쪽으로 물론 B하고 A가 순서가 바뀌면 B의 왼쪽이 될 것이고 A의 오른쪽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각각의 점을 지난 양쪽 끝으로 뭐 하는 특징? 계속 영원히 확장해가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직선 AB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양쪽 끝을 통해서 넘어서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양쪽으로 확장해 나가요. 직선 AB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러한 직선 AB인 것이나 직선 BA인 것이나 서로 어때? 똑같겠죠. BA라고 읽건 AB라고 읽건 어차피 양쪽 끝으로 두 점을 지나서 확장해 나가는 거니까 직선 AB나 직선 BA나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하는 거 직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으로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직선은 바로 무엇이냐면 반직선은요 말 그대로 직선의 절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딱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끝을 향해서 확장해 나갈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로는 A, B 반직선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출발점과 방향이에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점 A, B가 있을 때 반직선 AB라고 하는 건 A에서 출발해서 어디? B를 지나서 쫙 계속 확장. 그 다음에 반직선 BA라고 하는 건 AB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딱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B를 출발해서 어디로? 옳지. A를 향해서 A를 지나 계속 확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서로 같아달라. 이렇게 가는 거. 만약에 한쪽 그림에다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같아달라.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서로 어떻더라? 다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출발이 다르고요.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항상 반직선은 전부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알파벳의 순서나 알파벳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항상은 아니야 또. 그래서 생긴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여기다 참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A, B, C. 질문. 직선 AB, 직선 AC, 직선 BC, 직선 CA 전부 다 같죠? 왜냐면 그거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달라요. 맞아요? 출발과 방향을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AC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출발은 같지만요 선생님, 방향 얘는 B고 얘는 C여서 다른 것 아닌가요? 반직선은 뭐라 그랬어? 출발점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냐 그 얘기예요.
얘가 반직선 AB라고 합시다. B를 지나서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 있죠. B와 C가 한 개의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AC하고 A를 지나서 B를 지나 C를 지나서 쭉 가는 거하고 어때요? 둘은 서로 같은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출발만 같으면 다 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자, 만약에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고 C라는 점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직선 AB는 어떻게 그어질 것이고 반직선 AB는 이렇게 얘가 반직선 AB가 될 것이고 반직선 AC는 어떻게 되죠? 옳지. 반직선 AC는 이렇게 싹. 그래서 반직선 AC. 이 둘은 어때? 눈으로 보기에도 당연히 다르지. 출발점 같고 B와 C가 어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AC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구나. 같지 않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다?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 출발과 방향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출발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방향이 중요하고 직선 AB 살펴보았고 반직선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선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직선은 여기에서 출발점에서 한쪽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선분 살펴보겠습니다. 선분.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우리는 선분으로 표현합니다. AB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분 AB라고 하는 건 두 점을 잇는 반듯한 직선의 일부 양쪽 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 없음. 점 A로부터 점 B까지 직선의 일부 반듯한 요것.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선분 AB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호화해서 나타낸다면 선분 AB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까지도 정리가 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정리가 돼요. 무슨 얘기? 우리가 두 점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걸로 할까?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예쁜 동그라미 모양으로 할까? 동그라미 모양 일부러 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리 요 길이를 선분 AB의 길이로서 두 점 AB 사이의 뭐로 생각한다? 거리로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쭉 정리가 다 됐어요. 표시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해서 직선의 결정 조건과 더불어서 직선과 반직선과 그 다음에 선분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 반직선에 대한 내용에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반직선에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자. 뭐하고 뭐? 옳지. 출발과 방향. 뭐라고요? 다시 한번 출발과 방향에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해 나가자.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선생님 선분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 최단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 두 점 A와 B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걸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걸 거리라고 하겠어. 수학에서는 항상 누가 얘기하더라도 딱 떨어진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약속이 되어진 바대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A와 B를 잇는 제일 짧은 선의 길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B가 두 점 사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제일 짧은 거리. 그래서 선분 AB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더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는 건 그 거리를 여기에 숫자 얼마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죠.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어진 이것을 거리로 생각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듯한 선분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이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중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중점. 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분 AB를 먼저 표현해 놓고 보죠. 점 A가 있었고 점 B가 있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최단 거리가 다음과 같이 선분 AB라고 선분 AB로 표현된다면 점 B로부터도 점 A로부터도 똑같은 거리만큼 선분 AB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것이 요건 11을 쓴 게 아니라 요것과 요것의 모양, 표시된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그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점 M을 어떻게 되는 점 M? 선분 AM과
한 개 선분 AB에서 선분 AM과 선분 BM의 길이를 갖게 하는 점 M을 선분 AB의 뭐라고 한다고요? 점 M을 중점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이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중점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돼요. 뭐 굳이 복잡하게 식으로 쓰자면 거기에다가 이제 2분의 1 선분 AB라고 쓰는데 자, 요 내용이요. 문제상에서 접근하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한 시절에 요 2학기 때 요거 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요 내용으로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이 쉬운 건 되게 쉬운데 헷갈리는 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못 구하겠어. 어렸을 때 물론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요걸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도 내가 어떻게 이제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확인하면서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중학생 정도 되었으면 식으로 만들어서 그 값을 또는 답을 찾아가 보는 것도 훈련하도록 하십시오.